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미 생겨버린 우울증에 대한 예방법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건 제 가설인데요. 우울증은 유전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온다고 생각해요. 기억도 유전이 된다고 하는데 우울증은 뇌의 어떤 신경과 관련될 수 있으니까 특히나 또 유전적으로도 우울증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부모를 탓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탓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굳이 정신과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내가 약간 우울감이 있구나를 알 수 있죠. 마음의 감기가 또 찾아왔구나 알 수 있죠. 저는 이런 우울감을 가진 지 한 20년 이상 되는 경력자로서 오늘 우울증 예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이때까지 실패하진 않았다는 거겠죠. 일단 저는 보시다시피 되게 밝아 보이고 어렸을 때 학생들과 사이도 엄청 좋고 친구들도 많고 핵 인싸 중에 인싸였고 늘 반장을 하고 학생회장을 하고 모범생이 전형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퇴사 후에 춤추고 자유롭고 따뜻한 삶을 찾아나가는 이진유라고 합니다. 저는 매주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쌓아나가는 여정에서 자신감 회복, 경제적 자유,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에 관심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일단 여러분들도 이 삶을 끝내고 싶다, 이런 고통을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에 극단적인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참 삶이 무기력하다, 허무하다, 더덥다 같은 허무감 정도의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뭘 해도 감정 변화가 두드러지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무감각적인 우울감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우울감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우울감이라는 게 생각보다 잘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발을 옮겨 정신과까지 가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어요. 정신과까지 가기도 있는데 약을 타먹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 나라이기도 하고 교통사고보다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제 영상이 우울감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만들어 봅니다. 믿어보세요. 운동해라, 심리상담 받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오감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본인이 어느 정도 어떤 감각이 더 예민한지, 어떤 감각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지 일정 부분 알고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미각, 촉각, 시각, 청각, 후각 순으로 행복감을 느낀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미각입니다. 거식증에 걸린 사람도 먹고 뱉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나 과일 그리고 맛에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뭘 먹고 싶은지조차 떠올리기가 힘들다. 그러면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먹방을 봐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런 우울감을 가진 분들이 주말이나 혹은 퇴근해서 침대에 계속 누워있다가 천장만 보고 멍을 때리거나 유튜브나 쇼츠, 인스타 릴스를 보다가 하루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배는 고프잖아요. 그럴 때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배달 음식도 어쨌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찾아서 검색해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보다 제가 더 추천하는 거는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 그 음식점에 찾아가서 거기서 혼자 먹어보거나 아니면 그럴 용기가 안 난다, 그럼 거기서 포장해서 들고 와서 먹어보는 겁니다. 이런 행위가 이어지는 게 이 안 좋은 생각을 막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또 과일이 떠오른다면 그거를 굳이 사와서 내가 직접 깎아서 먹어본다든지 이런 활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밥은 먹을 거잖아요. 저도 오늘 되게 우울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인 미각을 활용해서 우울감을 퇴치해버렸어요. 제가 오늘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물복이라는 get이었어요. 그 말랑말랑한 복숭아 있죠. 전 딱복파 아니고 물복파거든요. 그 말랑말랑한 복숭아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과일을 굳이 마트에 가가지고 어느 게 더 말랑한 건지 비교도 해보고, 물론 만지진 않았어요. 매점 직원분한테 여쭤도 해가지고 되게 예쁜 아이로 골라와서 집에서 그걸 하나하나 깎아가지고 한 입을 딱 베어 무는데 제 입안에 가득 퍼지는 그 복숭아 향과 맛 때문에 아직 살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이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요거 할 때 주의할 점은 슈퍼에서 파는 과자 같은 거는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그닥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맛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 다음 이제 두 번째, 배도 고프지 않다. 그러면 촉각으로 넘어가 볼게요. 촉각은 지금 당장 침대 위에 누워서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침대에 누워 있다면 이불이 있겠죠. 이불이 없다면 밑에 시트라도 있겠죠. 그걸 만져봐요. 그리고 그게 내가 만족할 만큼 부드러운가? 아니라면 이불을 하나 사보세요. 이불을 사는 게 비싸다. 그러면 애착 인형을 하나 사보세요. 애착 인형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부들부들하게 생긴 걸로 한번 사보세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을 누워서 시간을 보내실 텐데 이제 누워서 걔를 한번 만져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확 심신이 안정되고 아늑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런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게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반려동물들이죠. 그런데 우울감이 극심한 분들은 이 반려동물들을 보살피는 것도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시거나 집으로 데려오시지 말고 애착인형 혹은 이불을 먼저 사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이랑 살면 정서적인 안정감이 70% 이상 향상된다고 하죠. 이런 물건들을 직접 만져보고 드리는 것도 좀 귀찮다라는 분들은 말랑이나 슬랑이, 킵캣 같은 걸 사보세요. 이런 것들은 계속 촉감을 일깨워줄 수 있는 장난감이잖아요. 요거는 뭐 말랑이 슬랑이 이런 건 3,000원에서 4,000원, 그리고 킥캡은 비싸봤자 10,000원밖에 안 해요. 하나 사서 그냥 침대 옆에 두거나 책상 위에 두고 아무 생각 없이 만져보고 두들겨 보세요. 그럼 그냥 또 좀 괜찮아져요. 만약에 말랑이나 슬랑이를 사실 생각이라면 그 말랑이나 슬랑이 안에 뭔가 비즈 같은 게 박혀있는, 뭐가 안에 들어있는 걸 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조금 더 촉각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또 본인이 좀 자연 근처에 있다 싶으면 흙바닥을 직접 발로 밟는 행동도 추천드려요. 근데 이게 평소에 하기 힘들거나 난 자연 근처에 살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지압 슬리퍼를 실내에서 신고 또 오피스에서도 한번 신어보세요. 저는 실내에서도 지압 슬리퍼 신고 오피스에서도 늘 지압 슬리퍼를 신었거든요. 발바닥이 우리 몸이 제일 처음 지면에 닿는 첫 번째 스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가 좋거든요. 근데 지압 슬리퍼는 좀 생각보다 많이 아파서 촉각에 집중을 하게 돼서 우울한 게 싹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외에 촉각, 그리고 옥시토신이라고 불리우는 행복한 호르몬을 생성시키기에는 친구들이나 주위 지인들을 만나는 게 가장 도움이 되긴 해요. 하지만 이 우울감이 만연하거나 좀 심각하신 분들은 사람 만나는 걸 좀 꺼려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좋아요. 또 생각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게 굴지 않아요. 저는 친구들 만나거나 지인들 만나면 최대한 많이 만지고 많이 안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세 번째, 시각은 뭐 예쁜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쉬운 거는 햇빛을 내 맨 눈으로, 나 안으로 보는 거죠. 햇빛을 내 눈 안으로 보게 되면 멜라토닌 생성에 좋아서 불면증도 없어지고 그래서 우울감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직장 가는 길에서는 렌즈를 좀 뺐다가 직장 가서 끼시든지, 또 한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선글라스 많이 쓰실 수 있는데 선글라스 쓰는 시간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숲의 어떤 초록초록한 자연의 색깔들을 보는 것, 또는 미술관이나 전시를 보러 가셔도 좋아요. 이게 은근히 혼자 할 수 있는 거면서 시각적인 자극도 주어지고 또 정적인 자극이죠.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그런 도파민형 자극이 아니라서 차분하게 하기 되게 좋아요. 또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예술적인 걸 보면 좀 기분이 올라가요. 어려운 말로 좀 고양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확실히 있어요. 내가 너무 낮은 주파수의 영역에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기분이 확 좋아지는 경험도 할 수 있고요. 미술관이나 전시들은 또 무료 갤러리들도 많고 소규모 갤러리를 가면 혼자서만 즐길 수 있어서 또 그것도 되게 조용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조금 비추해요. 친구들이랑 혹은 데이트, 가족들이랑 다 같이 가는 곳으로는 적합한데 혼자 가기에는 조금 너무 다양한 자극들, 소리, 이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오히려 기가 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각이라는 감각을 자극시키기에는 주의가 분산될 여지가 있다. 자, 네 번째 청각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ASMR이나 먹방 같은 거 있죠. 은근 뭔가 이 귀로 들어오는 이 소리의 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또 좋아하는 영상들은 자연의 소리를 담은 영상들이에요. 일단 그런 것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누워서 들을 수 있으니까 좋고요. 특히 자연의 소리들을 듣고 또 보다 보면 나도 저런 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이어지면 산책을 나갈 수도 있고, 산책도 나무가 좀 많아서 새소리나 물소리 같은 게 나는 곳으로 가면 더 좋겠죠. 이런 자연의 소리들은 우리를 순식간에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저도 매일 산책을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너무 더워서 그렇게
그렇게는 힘들지만 이틀에 한 번은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갔다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마지막 후각은 바로 즉각적인 완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후각의 인지를 높여주는 습관들을 소개해 볼게요. 내가 접하는 모든 것이 무언가 향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코를 대고 킁킁 맡아보는 거예요.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먹기 전에 바로 들이키지 말고 한번 향을 맡아보는 거예요. 산책을 나갔다? 그런데 꽃이 보인다? 일단 맡아보는 거예요. 그 순간 여기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 걸까라는 그 궁금증에 확 후각에 집중이 되면서 궁금증이 생기고, 그럼 이 궁금증이 연결이 되어서 그러면 이 음식에는, 이 음료는 어떤 맛이 날까라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촉각과 미각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인데 이제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개해드린 모든 방법들이 우리 몸의 센서들을 일깨워주는 활동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가 감각이 무뎌져서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생각에 갇혀 지내서 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면서 좀 비이성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생각들로부터 또 고통을 받고 계속해서 고통을 재생산해내는 악순환의 루프에 갇혀버리는, 그걸 끊어내줄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감각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 제 우울에 대한 역사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울감이라는 게 꽤나 오랜 동안 가지고 온 감정이에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이 세상에서 혼자 버려지는 게 가장 두려운 감정인데, 그리고 또 슬퍼하는 감정이기도 하고,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쯤 저희 엄마가 엄마의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저를 보고 이준유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깔 웃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제가 그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 몰랐어요. 지금에야 이제 그게 엄마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아, 내가 가족들이랑 좀 다른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내가 진짜 주워온 애라서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또 어렸을 때는 제가 누구와도 닮지 않았었어요. 엄마나 아빠나 이런 가족들과도 닮지 않았고, 전 할머니를 닮았었거든요. 엄청 어렸을 때. 근데 이제 그때는 할머니를 닮았어도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쩐지 내가 좀 다르더니 하면서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후부터도 가족들과의 어떤 활동이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소외되는 경험이 들면 내가 세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지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다라는 그 충동이 문득 들었어요. 뭐 사춘기였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쯤 저는 학교에서 전교 학생회장을 하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과의 사이도 너무 좋고 친구들도 진짜 많았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제가 소외되는 경험을 느끼는 거예요. 집에서는 제가 왕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울감이 극에 달했고, 수행평가를 새벽까지 하고 있었나? 그런데 제가 문득 그 커터칼로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데 충동적인 생각까지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딱 그렇게 하기 전에 엄마랑 언니가 저를 발견해서 저를 저지하긴 했지만, 그런 이제 아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우울하다는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고 뭔가 인생을 엄청 열심히 살아야겠다, 인생을 달려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생겨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딱 전전날 뭐 이럴 때쯤이었고, 제가 야자를 끝내고 집에 와서 이제 여름방학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까, 어떤 EBS를 볼까 이런 생각으로 EBS를 막 이렇게 보던 참이었어요. 그때가 한 오후 10시? 11시? 이때쯤이었는데, 그때 아빠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아빠가 저한테 자살 예고 전화를 합니다. 아빠한테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아빠가 술에 많이 취한 느낌이었어요. 일단 제가 여보세요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이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가 고속도로에 차가 쌩쌩 달리는 그 소리 있죠.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바람 소리.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빠가 저한테 막 유언하듯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전화통화가 될 거라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패닉이 와가지고 제가 엉엉 울면서 제발 죽지 말아달라고 거의 매달리다시피 절규하다시피 했고, 혹시라도 이게 아빠의 진짜 마지막 유언이 될까봐 제가 바로 통화를 녹음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고 진짜 아빠가 죽을까봐 잠을 제대로 못 잤죠. 제가 아빠한테 제발 죽지 말라고 한 설득을 한 40-50분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빠는 기억을 못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독서실에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좀 하다가 내가 좀 느슨해지거나 하기 싫어진다 그러면은 그때 녹음해뒀던 아빠의 자살 예고 전화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자기 학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트라우마로 어떻게 보면 남은 걸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재반복해서 저한테 학습을 시켰으니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저는 고상과자가 된 것 같고요. 이 이야기를, 제 우울증에 관한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울고 해서 이때까지는 못 올렸었는데 이제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살짝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또 생각보다 일상 속에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또 너무 무덥고 지금 무기력한 사람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여러분 한마디만 더. 살아있는 게 곧 이긴 거예요. 살아있어야지 누군가는 기억하고, 살아있어야지 복수도 할 수 있고, 살아있어야 맛있는 복숭아도 먹고, 살아있어야 새하얀 눈도 보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내가 우울하구나 라고 인식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른 다양한 감정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편안한 삶과 자유로운 삶의 여정으로 가고 있는 이진유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 사랑해요, 이지스들.